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OT 시작할까 해요. 음악 좀 끄고. 제가 몸이 100%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코로나 양성 때문에 격리되고 있다가 지금 목도 좀 안 좋고 계속 기침도 나고 아직 후유증이 쌤이 아직 회복이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꽤 있는데 여러분도 일단은 건강 조심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하루에도 지금 몇십만 명씩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이 있고 해서 글쎄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쌤도 뭐 조심한다고 하지만 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차치하고 일단 쌤이 좀 몸이 좀 더 회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화면을 좀 키울까? 이게 좋을까나? 그냥 뭐 그래 쌤 얼굴 크게 본다고 해서 뭐 좋을 건 없겠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OT기도 하고 이번 학기 블렌디드 수업이라서 수업 방향성도 조금 이야기하고 뭐 과제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일단은 먼저 환영 웰컴 많은 수업이 있는데 노인복지론 수업을 들어준 어서 신청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이번 학기도 좀 재밌게 보낼까 해요. 수업은 먼저 이제 크게 보면 강의랑 강의 그리고 세미나 보면 이렇게 크게 돼 있고 비율은 강의가 한 20-30% 세미나가 한 70%좀 되지 않을까 하고 강의의 대부분은 이미 쌤이 올려놓은 영상 그 다음에 뭐 그 영상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강의는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귀찮기도 귀찮고 뭐 영상에서 찍어놓은 내용이랑 쌤이 다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서 기본적인 노인복지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그냥 거기서 봤으면 해요. 실제적으로 저랑 뭐 대면, 줌 등에서 하는 것들은 이 세미나예요. 세미나 위주로 진행될 거고 강의 듣는 걸 출석을 강의로만 할 거예요. 세미나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제가 출석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 출석은 강의를 통해서 보고 그 출석을 다 채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미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진행될 건데 올해 제가 아마 그 사전에도 공지를 했겠지만 올해 수업의 목표는 크게 보면 이 리빙랩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쌤이 올려줬죠. 대충 리빙랩이 뭔지 뭐 네이버나 구글에 아마 좀 찾아봤을 거예요. 뭐 별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어떤 리빙랩 우리가 한번 보고 우리 스스로가 이 리빙랩이라는 것을 통해서 노인 문제
어떤 정책, 문화, 그 심지어 관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프로그램, 기술, 물건까지 이렇게 수정, 혁신해 나가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해요. 이게 기본적인 이 목표예요. 리빙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무슨 잔소리고 도대체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괜찮아요. 다 괜찮고 수업 시간에 아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논의할 내용이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쭉 쌤이 이런 거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수업을 보면, 시간표를 보면 월요일 6, 7교시면 12시, 1시 2시 수업이죠. 우리가 월요일 6, 7교시가 있는데 월요일 6, 7교시에서는 주로 이때 줌을 하거나 대면을 하거나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은 여러분들하고 또 제 단톡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격주로 한 주는 줌하고 한 주는 만나고 뭐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좀 이번 학기에 좀 만났으면 해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빙랩 자체가 이렇게 팀으로 모여서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앉아서 할 수가 없고, 그자 이게 수업 내가 지금 출석부를 다 안 봐서 한번 봅시다. 봅시다. 수업이 자, 노인복지론 출석부 있네. 몇 명이야? 20명입니다. 20명이 있어요. 한번 이름 불러볼까? 쌤이 코로나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 기침이 심해요. 원래 코로나가 제일 참 이름이 무한폐렴이었죠. 폐에 좀 무리가 있어서 좀 기침이 좀 있어가지고 아프지는 않는데 자꾸 계속 기침이 나서 아마 한 번씩 기침을 할 거예요. 자, 21학번의 강지인, 21학번의 권규리, 19학번의 김영은, 21학번의 김종진, 18학번의 김지혁, 20학번의 리차오, 19학번의 박성윤, 18학번의 박시연, 21학번의 박현진, 20학번의 신유정, 19학번의 유경윤, 21학번의 윤석환, 21학번의 이성신, 21학번의 이예린, 20학번의 이주영, 21학번의 이채윤, 19학번의 임민규, 18학번의 정소희, 20학번의 정우영, 2학번의 정윤아까지 현재 지금 이렇게 20명이 출석부에 나와 있습니다. 웰컴. 반갑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일날 1교시 때는 주로 그냥 그 수업은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강의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월요일에 있는 수업은 줌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오든가, 아마 지금은 격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이, 강의실 어디지? 강의실이 보자. 강의실이 어디야? 쌤도 이제 강의실 안 돼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강의실 체크 안 했거든? 봅시다. 시간표를 보면 2022년도 1학기 조회 927이네요. 네. 강의실이 927 9층입니다.
고층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좋겠고요. 보면 좋겠고, 그러면 리빙랩은 어떻게 짤까? 여기까지 또 자세한 걸 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고 또 톡에다 질문을 받을게요. 이거 오늘 OT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톡에 질문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20명이니까 5명씩 4조 정도 좀 되겠네. 너무 홀수가 낫겠지? 짝수보다. 그치? 그래도 나을 것 같아. 5명이 4조로 합시다. 난 그게 맞다고 봐. 5명이 4조. 자, 5명이 4조로 이렇게 리빙랩을 짜고, 자, 5명 4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일단 20명이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어떤 수업 시간에 하는 혹은 여러가지 일련의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할게. 이 5명이 독수리 오용제가, 사실 독수리 오용제란 말은 틀렸지. 조류 오남매지, 그치? 조류 오남매가 어떤 하나의 현상, 물건, 정책, 뭐 제도, 문화 등등에 대해서 하나를 골라요.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우리 지하철을 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지하철을 지금 공짜로 이용하죠. 그쵸?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에 설정한다. 그럼 여기에 문제는 뭘까? 왜? 어떤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 어떻게 수정할까? 뭘 수정할까? 전략? 자원? 이런 것들을 각자가 논의하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 나가는 겁니다.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리빙랩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아마 팀 과제가 있고 개별 과제가 있을 건데 주제는 같아요. 팀 과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의 리빙랩을 하고, 개별 과제에서는 리빙랩의 확산 혹은 평가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적은 과제 100%입니다. 과제 100%예요. 네. 그리고 팀과 개별 과제를 합산해서 100%예요. 아시겠죠? 뭐 50대 50일 수도 있고 혹은 뭐 7대 3일 수도 있고, 몰라. 그건 내가 그냥 보고 그때가 정할 거야. 그냥 일단은 합산 100%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팀 과제와 개별 과제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둘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내가 팀 과제에서 뭔가 제대로 어떤 걸 설정을 못하면 당연히 개별 과제도 되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연동된 거예요. 이 개별 과제 하는 방식, 팀 과제 하는 방식은 추후에 수업 시간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듣고,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과제도 조금씩 바꿀게요. 쌤이 지금 하는 것도 일종의 리빙랩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비율도 50대 50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에서는 선생님 7대 3이 좋아요. 아니에요. 8대 2가 나은 것 같아요. 혹은 반대로 2대 8이 나은 것 같아요. 말할 수 있잖아. 그 이유,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정해 바꾸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리빙랩 어프로치예요. 실생활, 실제 삶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는 건 실제의 수업이잖아. 이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주제,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믿으니까. 이게 혁신이라고,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이라고, 혁신이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 쌤이 이 수업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뭐 큰 틀은 있지, 큰 틀은 있지만 그 틀을 완벽하게 교수자로서 이거다 따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수업 시간을 통해서 논의하면서 바꿀 거예요. 팀 과제의 어떤 비율, 개별 과제의 비율도 바꿀 겁니다. 네, 아시겠죠? 뭐 심지어 과도하게 이야기하자면 1조부터 4조까지 우리는 팀 과제는 우리는 5대5 할게요. 우리는 6대4 할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조별로도 제가 바꿔줄 수 있어요. 어차피 성적 과제는 100%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 팀이 되게 잘 돼가지고 팀 과제가 괜찮아. 그러면 팀 과제 비율을 굉장히 높고 개별 과제 비율을 낮출 수도 있고, 역으로 우리 팀이 좀 별로야. 그러면 개별 과제 높여주면 그것도 해줄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쵸? 이게 리빙랩 어프로치라고. 좀 감이 조금 오나? 이해가 안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의만 된다면 이 4조가 모두 5대5 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에요, 1조는 우리 팀은 너무 좋으니까 잘하니까 우린 개별과제 비율을 10% 해주세요. 2조는 우리는 그래도 한 4대6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해. 그러면 쭉 해가지고 5조까지 이 개인 과제와 팀 과제 비율이 다 달라. 근데 과제는 어차피 100%야. 이렇게도 맞춰줄 수 있다고 쌤이. 왜? 너희가 원한다면. 이게 수업에 너희가 원하는 방향 혁신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정해야 되겠죠. 쌤 아무리 생각해도 다 수업이고 상태평가니까, 아마 이번 학기 상태평가겠죠. 상태평가니까 다 동일해야 되지 않겠냐고 다 누구라도 생각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방식은 여러분들이 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조를 짜고, 그럼 조는 어떻게 짤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주제를 주겠죠. 노인복지니까 어떤 정책 분석하는 팀이 있을 거고, 어떤 기술을 개발, 혹은 어떤 물건, 어떤 특정 노인 관련 물건을 수정 개발, 어떤 문화,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문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제가 예시나 선택할 수 있는 걸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각자의 어떤 조를 짤 겁니다. 아시겠죠? 그 조 짜고 그 조 안에 조원들을 보고 같이 논의하면서 어떤 비율을 설정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비율을 하는 건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리빙랩 어프로치라고 하자. 그게 리빙랩 어프로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이 것들도 리빙랩 어프로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빙랩이라는 건 현실 공간에서의 실험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제가 현실에 더 적합하고 현실을 반영할수록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실제로 저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대상으로, 아니면 복지관, 아니면 경로당,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봤다, 인터뷰도 해봤다, 이러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리빙랩이니까. 노인복지라는 하나의 내용이 있고, 어떤 이게 재료 같은 거지. 음식에 되면 재료예요. 이 재료만 있으면 음식이 되나? 아니요. 도구가 필요해요. 칼도 필요하고, 가스레인지도 필요하고,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 숟가락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고, 많죠? 이러한 도구, 이 도구의 관점에서 방법론의 관점이라는 거야. 이게 방법론의 관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린 방법론,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열린 마음, 굉장히 어떤 창의적 사고력, 이 창의성에 대한 쌤 이야기는 좀 다르게 할게요. 나중에 좀 한번 할게요. 자꾸 창의력 그러면 자꾸 여러분이 다른 생각, 잘못된 생각 많이 해서 제가 한번은 수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열린 생각들,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어떤 리빙랩을 실제로 적용하는 팀이 있다면 추가점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추가점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팀원들 간에 합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번 학기 노인복지론이 지향하는, 쌤 수업이 지향하는 방식이에요. 좀 어색하죠?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고. 근데 실제로 한번 볼까? 자,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맞네. 실제 많은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구글 학술 검색에 리빙랩 대학 수업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대학 교양교육에서 사회 실천에 가는 사례연구 K대학교 어쩌고저쩌고. 이게 K대학교면 우대식 교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학교야? 모르겠네. 경희대학교 같은데요. 네. 경희대학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경희대학교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한번 볼까? 어떻게 했는지. 맞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강사쌤이 이렇게 쭉 했어. 보통 이론적 배경 쭉쭉쭉 보고 K대 혁신 프로그램 2011년도에 뭐 하면서 프로젝트를 실제로 여기는 진행했죠. 그랬을 때 사역시 리빙랩 어떤 대학생 주민 실제로 여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이렇게 학생들, 주민들, 실습 주민들 이렇게 하고 했어요. 대충 보면 대략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고 20학번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했다. 뭐 어떤 뭐 이런 거 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페이퍼 한번 보세요. 뭐 자, 이렇듯 이미 요 몇 년 전부터 리빙랩을 대학 안에서 녹여서 실제로 하는 수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쌤이 이 리빙랩을 처음 공부했을 때가 2016년, 17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되고 요즘은 꽤나 많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 기억 속에서는 연대에서도 했었고요. 몇몇 학교에서 이미 이걸 해서 수업을 하고 실제로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 변화, 현실에서 이런 걸 이미 하고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그래서 쌤도 이번 학기 때 여러분들과 이렇게 리빙랩을 한번 하고 싶어요. 물론 현실에서 직접 나가는 게 어려우면 뭐 그냥 가상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고 싶다, 뭐 복지관이나 하고 싶다 그러면 쌤한테 부탁하면 쌤이 한번 알아봐 줄게요. 그런데 뭐 복지관이나 뭐 이런 쪽 연락을 취해 줄 테니까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이러한 팀별 그리고 개별 과제를 통해서 정말 리빙랩이라는 것이 뭔지,
목표가 이런 거지. 수업의 목표가 중요하잖아. 목표 1. 방법론이네요. 이건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많죠. 통계도 있고 뭐 질적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쌤이 지금 푸개평이나 청소년 복지론 코티칭이 하는 포토보이스도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허은빈 교수님 하시는 CI 사업, 컬렉티브 임팩트도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방법론과 내용은 좀 달라요. 일단 방법론으로서의 리빙랩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와서 현대 와서 리빙랩이라는 게 너무 사회에 너무 많이 쓰여요. 전 영역에서 리빙랩이라는 건 너무 많이 쓰여서 한번 볼래? 여러분들, 내가 구글에다가 이렇게 리빙랩을 쳐. 그러면 너무 많이 나와. 서울시 사례, 서울시 MPO 지원, 뭐 진짜 리빙랩 너무 많이 나와요. 구글에 쳐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과학기술 정책, 뭐 이게 복지에서도 이렇게 치면 수많은 리빙랩 이야기 나오지. 행정 말할 필요 없어요. 또 있을까? 경영 키워드만 치면 막 쏟아져 나와 지금. 그러니까 또 뭐 있을까? 예술 봐, 문화생산 리빙랩. 또 뭐 있지? 여러분 하는 체육 봐, 운동연합 리빙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에서 리빙랩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모르면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될 정도야. 되게 거대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대학생, 사회과학을 하는 대학생 수준에서 리빙랩 정도가 아예 뭔지도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겁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본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해보고 논의해보고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빙랩이 필요해요. 최소한 리빙랩이 뭐다,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리빙랩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것들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보면 이게 리빙랩이 하나의 어떤 사회의 흐름인데, 리빙랩 친구도 많아요. 리빙랩하고 비슷한 게 허민 교수님, 김은정 교수님 하시는 CI, 컬렉티브 임팩트, 그 다음에 포토보이스 또 마찬가지 리빙랩 어프로치의 그 맥락이에요. 선생님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 거대한 패러다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말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또 리빙 하나의 이런 개념이고요. 또 뭐 있지? 선생님 좀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경영학에서 말하는 UX 디자인 또 있고, 또 뭐 있나? 또 뭐 있지? 예술에서 예술에서 아마 뭐 참여 무슨 예술 뭐 이런 접근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상자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방법론적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론적 패러다임 구조를 한번 익혀보는 게 첫 번째 이 수업의 목표고, 두 번째는 노인 복지와 문제를 이 리빙랩이라는 이 리빙랩 하나의 렌즈죠. 안경이라는 거야. 리빙랩의 렌즈 안경을 통해서 이 노인 복지와 문제를 접근해보고 해석해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알파의 목표를, 세 번째 목표가 있다면 올해는 여러분들과의 만남, 상호작용, 대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전히 코로나지만 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거예요. Everything은 nothing이라고. Everything은 nothing이에요. 너무 말 걸리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nothing is every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사실은 전부예요. 인생에 몇 안 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Everything은 nothing입니다. Nothing is everything이고, 코로나가 1, 2만 명 때는 격리 이런 게 필요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이 정도로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걸리는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쌤이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도 좀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언더빌 쌤 주제 쌤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2021년 작년에 썼던 논문 중에 이제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논문을 쌤이 썼었는데 이게 바로 볼 수 없나? 나도 내 논문을 볼 수가 지금 당장 없네. 이 거리두기 이때 코로나 초기 시절에만 하더라도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어떤 것이 격리가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역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질병이 이 정도로 확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퍼지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의미를 많이 상실합니다. 의미를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러한 것들이 참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볼까? 미국의 어떤 코로나 전체 어떤 사망자, 레포트 사망자가 94만 명이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 더. 근데 이게 계속 좀 틀리고 있는데, 한국은 볼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올라갈 예정이죠. 계속 증가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뭐 종료되고 끝나고 아니에요. 지금 이런 예측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예측치가 미국 백악관에서 쓰는 똑같거든요. Cumulative Deaths, Daily Deaths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나중에 뭐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아. 여기 뭐 코비드 헬스 데이터 ORG 치면 뭐 나와요. 중요한 건 됐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난 게 아니고 더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단 면역과, 그리고 막는다고 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20만 명씩 뭐 이렇게 터져나가고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격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데일리 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파져가다가 한 4월쯤 3, 4월까지 맥심을 찍다가 내려갈 거로 추정을 하죠. 근데 이 추정치도 틀려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추정했다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지금 파도를 탔다고. 왜냐하면 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 데스의 태반이 노인들이에요. 왜냐면 기저질환, 폐 관련 기저질환 뭐 등등등. 이거 나중에 쌤이 노화 관련된 수업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도 이 추정치가 지금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추정치로 놔두는 거예요. 잘 안 맞아. 지금은 하도 뭐 이런 게 많아서. 뭐 UK도 볼까? 우크라이나는 좀 그렇다.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등등등 할 수 있는, 해도 큰 뭐 코로나 발생할 수도 있겠지, 걸릴 수도 있겠지 쌤처럼. 그렇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 뭐 코로나 걸릴 수 있는데 왜 하냐고 묻는다면, 쌤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집단 면역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everything, nothing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전략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맞다는 거예요. 예. 이미 한계치예요. 사회가 한계치라고. 그런 것들. 뭐 코로나 걸려서 안 아프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지금 코로나 걸려 아프고 힘들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좀 20대 때, 나도 그랬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혹은 더 궁극적으로 인생을 왜 살까? 쌤, 사는 게 너무 지겨워요. 인생이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한 번씩 저한테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쌤, 인생 왜 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넥센 회장이 자살해 돌아가셨죠? 그분 재산이 15조예요. 1,500억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 재산 순위가 한 400위 안에 들어간 굉장히 큰 부자도 그렇게 삶을 망하시죠.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을 누구나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에 질병,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가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돈 벌어서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그냥 죽어 나자빠지는 이 세상에서 나 왜 살아야 될까라고 어떤 의문이 든다면 수업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쌤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인생을 왜 살까? 이 힘든 시절에. 그러면 쌤이 공부했던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나는 위로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위로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 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영상 보고 바로 단톡에다가 질문 올려주세요. 알겠죠? 끝으로 항상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잘 끼고 사람 잘 안 보이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쌤도 항상 그렇게 있었는데 뭐 걸리는 거 어떡해. 뭐 방법은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